이번 시간은 곁측 또는 기울어지다 측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곁측 또는 기울어지다 측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곁측 또는 기울어지다 측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측 또는 기울어지다 측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느 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근이라고 할 때 측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측면이라고 할 때 측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좌측 우측 하지 않습니까? 그 좌측 우측 할 때 측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좌측 우측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양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양측 할 때 측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배우는 이 측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글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그래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좌측과 우측에 있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법칙을 나타내는 법칙칙이라는 글자예요. 법칙칙.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배우는 글자는 측이라고 하는데죠. 측. 그죠? 곁측이라고 했으니까 측이 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글자의 오른편은 뭐냐면 법칙을 나타내는 법칙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그 측이라는 음이 오른쪽에 있는 측이라는 음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 곁측이라는 글자의 속성이 바로 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부분의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 또한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그래서 결합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것은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조개를 나타내는 조개패라는 부수 글자예요. 조개패. 자, 이 조개패라는 글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에는 대부분 돈의 의미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돈의 의미로 결합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조개가 돈의 의미로 결합이 될까요? 당연히 예전에 화폐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돈의 형태가 나오기 전에는 조개가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의미가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의 의미가 있는 조개패라는 글자고,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면 이것은 칼을 나타내는 칼도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근데 칼도라는 글자 안에도 칼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이나 무언가를 딱 잘라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누다의 의미도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법칙칙이라는 글자는 돈과 나누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돈과 나누다가 결합해서 어떻게 법칙이 됐을까요? 그것은 돈을 나눌 때에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불만이 없도록 어떠한 근거, 즉 규칙이나 법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뜻에서 법칙이란 뜻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로 돌아와서 이 곁측 또는 기울어지다 측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법칙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을 만들어낸 본래의 중심 의미, 즉 돈과 나누다의 의미로 그대로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곁측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돈과
나누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곁과 기울어지다가 사람과 돈과 나누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나눌 때에, 자, 이 곁과 기울어지다는 뜻은 돈을 나눌 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곁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옆이라고 하죠. 그래서 곁과 옆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마음이 기울어지다 라는 거예요. 기울어지다. 그래서 기울어지다의 뜻도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나의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한테 기울어지듯이 나의 몸과 자세도 기울어지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재밌는 뜻이 있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같은 걸, 돈 이외에 또 중요한 것들을, 아주 귀중한 것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때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나와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의미가 담겨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것을 나누실 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계속 쓰이게 된다라면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이 곁측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좋겠고, 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싹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기댈 만한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머리를 기대거나 몸을 기댈 때마다 오늘 배우는 곁치기나 기울어지다 치기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곁 또는 기울어지다 치기라는 글자를 공부해 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